녹차부터 뜯어봅시다. 이건 좀 진짜 새로운 겁니다. 차례 녹차 잠깐 보면요. 맨 앞에 집합명제 나오죠? 그치? 집합명제 나오는 이건 진짜 약간 처음 보는 느낌일 거야. 처음 보는 느낌일 건데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다음 두 번째 함수 나오네요. 그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수학 상에서 이제 해봤자 간단한 3차 함수? 간단한 4차 함수? 아니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네, 그런 걸 다뤘는데 여기 두 번째 나는 함수에서 다룰 것들은 그냥 함수 그 자체를 뜯어볼 겁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애들은 진짜 간단한 애들이고 근데 2차 함수도 굳이 얘기하자면 간단한 건 그렇게 막 간단한 건 아니긴 하지만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좀 쳐다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직관과 약간 좀 동떨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함수 여자 이거 하면 할 거야. 함수 fx는 x 라는 함수랑 함수 gx는 x제곱이라는 저 함수가 같을 수 있습니다. 예? 뭐요? x랑 x제곱이 같다고요? 개소리 하시는 거죠? 예,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때 와서 다시 들어볼 거고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나올 건데 예, 그 정도 적당히 합시다. 그다음 아이고 경우의 수가 나오네요. 그치? 경우의 수가 나오죠? 네,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그 경우의 수 똑같습니다. 다를 거 없어요. 다를 게 없는데 중학교 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 진짜 완전 생 노가다리밖에 없었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때 여기 뒤에서 할 경우의 수는 약간 공식 몇 개 있습니다. 공식 몇 개가 있긴 한데 크게 두 가지고요. 크게 두 가지고 이거 아주 응용하는 거밖에 안 돼서 생각보다 할만할 겁니다. 중학교 때 했던 것들보다는. 여기 있는 거 공부하고 중학교 때 문제를 돌아가 보시면은 야 이게 이런 문제였구나. 이게 이 문제였구나. 아니 이걸 중학교 수준에서 낸다고? 그러면서 약간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바로 합시다. 집합 갑시다. 아이고 집합? 새로운 건데. 새롭진 않아요. 집합. 일단 읽어봅시다. 8쪽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나와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냥 어떤 대상들을 모아놓는 거. 어떤 대상들을 모아놓는 거. 필요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특정한 대상들을 그냥 모아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집합 1, 2, 3, 4가 있죠? 얘들을 모아놓는 거. 이렇게 집합이고요. 또 대한민국 남성들의 모임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또 집합입니다. 마찬가지 대한민국 여성들의 모임도 집합이 되겠고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이런 것도 집합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나왔을까? 죄송합니다. 네.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건 왜냐면은 잘생겼다의 기준이 애매하죠. 어떤 사람은 누구는 이제 A라는 사람을 보고 잘생겼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을 보고 그냥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하나 더 얘기하면은 높은 건물들의 모임 이게 집합이 되나요? 집합 안 되겠지. 그렇지? 높다의 기준이 뭐야? 없죠. 그렇지? 키 큰 사람들의 모임
얘도 집합이 안 되죠. 키가 180cm 이상인 사람들은 집합이 되나요? 되죠. 구체적인 기준이 아니잖아. 그렇지? 구체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예, 그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물론 키가 크다, 아니면 높다, 잘생겼다 이런 주관적인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로는 집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원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소는 뭐냐면요, 뼈가 없어요. 집합내에 있는 것들, 네, 그것도 우리가 원소라고 합니다. 다시 5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라고 우리가 1, 2, 3, 4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은 그 집합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2도 그 집합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5는 그 집합 안에 있나? 없죠. 그 5는 그 집합의 원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괜찮죠? 괜찮죠? 자,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꿀 겁니다. 여기 지금 8쪽의 위쪽을 좀 했는데, 이거 뭐 이상 33 비교가 나오지. 그렇죠? 이거 잠깐 뒤로 미루고요. 꿀쭉 봅시다.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여기 써져 있는 거는 여기 뭐야? 중심 개념이 적혀져 있는 건 두 가지인데, 사실 세 가지예요. 중심 개념 위쪽에 하나 더 이렇게 짧은판이 써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그냥 원소들을 그냥 쭉 쓰는 겁니다. 원소를 쭉 쓰는 거예요. 예시 하나 들어볼까? 그래서 그 집합 어떻게 쓸 거냐면요. 자, 아까 했던 예시 5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 이런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은 어떻게 원소 나열법을 쓰고자 하면 어떻게 써야 하냐면요. 중괄호 써야 됩니다. 중괄호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이게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5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 있지? 그냥 적으면 됩니다. 다음 원소 다 썼죠? 그치? 중괄호 다 씁니다. 집합은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알겠죠? 집합은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하는 거고요. 이 안에다가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쓰면 됩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죠? 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4, 3, 1, 1, 3, 2, 3, 1, 4, 3, 2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원소를 그냥 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쓴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또는 뭐였까? 소수들의 모임. 소수들의 모임. 여기서 소수는 0.0몇 이런 숫자 아니고요. 영어로 프라임 넘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런 애들 구분하려고 하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편한 걸 쓰시고요. 소수라고 안 했는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 소수들의 모임. 라고 하면 일단 뭐 있지? 1 소수인가? 아니죠. 1은 소수가 아니죠. 2 소수인가? 그쵸. 또 있나? 3도 되죠. 5도 있죠. 7, 11, 13, 17, 19. 좀 많네요.
그치?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땡땡땡 하고 집합 바꾸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알겠죠? 또는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봅시다. 이거는 1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들의 모임. 자, 1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들의 집합을 또 원소 나열법으로 쓰고자 하면 마찬가지로 중괄호 넣어주시고요. 1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들이라고 했잖아. 원소 나열법으로 쓸 겁니다. 씁시다. 1, 2, 3, 4. 와, 너무 많죠. 그래서 땡땡땡 적당히 생략을 해가지고 그냥 지금 부위 해서 99, 100 이런 식으로 써도 돼. 괜찮죠? 중간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략한 거야. 이렇게만 써도 충분히 이상이 그냥 싹 다 자연수들밖에 없구나 그런 식으로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 경우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끝에 두 개를 썼는데 100만 쓰는 사람도 있고요. 98, 99, 100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건 어떻게 쓰는 상관이 없어. 어차피 어떻게 쓰는 거 아니까 똑같은 거니까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그럼 두 번째 또 뭐 있냐면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건 제시법은 언제 주냐면은 일단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요. 집합을 그냥 조건으로 쓴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조건으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런 것들 있죠? 이거 5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을 우리가 조건 제시법으로 쓸 겁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일단 쓰고 알려줄게. 마찬가지 집합 열고요. 닫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어떠한 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쓰겠다라는 얘기 할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뭐냐면은 x는 이 집합의 원소를 나타내고요. 이 집합의 원소를 나타내고요. 이건 바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원소의 조건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5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 적어봅시다. 5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을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어떻게 쓰냐? 그러면 말 그대로 갑시다. 이 집합의 원소들을 x라고 하면 x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집합 닫고요. 그래서 5보다 작은 자연수들라는 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 x와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쓰기를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원소고요. 이 뒤에는 원소와 같은 조건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한번 써볼까? 소수의 집합? 소수 집합? 하여튼 집합 열고요. 이거 이 집합의 원소를 뭐라 할까? 이게 P라고 해볼까? 이거 P라고 해봅시다. P, 바. 그 다음 P의 조건, P는 소수. 라고 집합 이렇게 갑시다. 괜찮죠? 충분하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하나 더 적어볼까? 이거 한번 적어봅시다. 1, 2, 3, 4, 5, 99, 100 라는 집합을, 그러니까 1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들의 모임을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마찬가지 어떻게 적으면 되냐? 뭐 우리가 이 원소들 이거 n이라고 해볼까요? n이라고 해봅시다. 제가 지금 다 x로 해도 되는데 x도 한번 쓰고 p도 한번 쓰고 n도 한번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기호에 좀 익숙해지시라고요. 어떤 식으로 다르게 나오든 여러분들 그냥 그거 보고 이런 거구나 그냥 바로 캐치하고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이 집합의 원소를 우리가 n이라고 하면 n과 마찬가지로 100보다 n은 1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나 이번에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길고 귀찮아. 좀 더 간략하게 적어봅시다. 쳐다보고 있으면 자연수잖아. 그치? 그리고 일단 자연수니까 적어봅시다. 얘는 자연수. 그리고 컴마는 그냥 그리고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 5월도 적히긴 하는데 그건 이제 상황 따라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 보고 있으면은 1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죠. 그치? 1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적으나 1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를 적으나 같은 의미죠? 같은 말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죠? 괜찮죠? 조건제시법이 이런 겁니다. 네, 조건제시법이 이런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죠?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은 벤 다이어그램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집합을 보면 이렇게 그냥 쭉 썼잖아. 그렇지? 쭉 썼죠? 얘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낼 겁니다. 어떻게? 대충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요. 이 안에 원소 적습니다. 네, 이게 이 집합이에요. 이 벤다이어그램입니다. 직관적으로 되게 보기가 편해요. 직관적으로. 그럼 이 집합도 한번 적어볼까? 마찬가지. 쓱 하나 그려주고요. 2, 3, 컴마를 찍든 안 찍든 뭐 상관없습니다. 5, 7, 11, 1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히기도 합니다. 또 이거 한번 적어볼까? 사각형 그려볼까? 사각형도 그리기도 해요. 동그라미로 그리든 사각형으로 그리든 삼각형으로 그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원소 이런 원소들을 모아놓고 가둬놓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와 이거 많다. 99, 100 이렇게 씁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이 벤다이어그램이 되게 좋은 게 직관적으로 누가 집합을 알아보기 되게 편하거든요. 되게 편한데 문제를 풀 때는요 벤다이어그램 쓰지 마세요. 알겠지? 왜냐면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하나 쓰면 되게 직관적으로 보기가 편한데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집합들이 되게 많습니다. 결국엔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원소매화법으로 쓰든지 아니면 조건제시법으로 쭉 쓰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 왼쪽 봅시다. 왼쪽 봅시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합에다 어떤 이름을 줄 거예요. 집합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의 원소가 A, B, C가 이 집합의 원소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이 집합 A를 원소 자연법으로 쭉 쓴 거죠. 그치? 조건제시법으로 굳이 쓰자면 난 모르겠어. 굳이. 아무튼 이러한 집합이 우리가 있다고 합시다. 집합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 이런 집합의 이름을 우리가 A라고 붙여놨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소문자 A가 집합 A의 원소잖아. 그렇죠? 집합 구성원이라 했으니까 소문자 A가 집합 A의 원소죠. 그렇지? 소문자 B도 집합 A의 원소죠.
소문자 C도 집합 A의 원소죠. 소문자 D는 A의 원소인가? 아니죠. 그치?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고 싶어. 이런 것들 구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새로운 기호를 쓸 겁니다.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 라는 말을, 긴 문장을 기호로 A 한지창 A 라고 쓸 겁니다. A가 A에 속한다. 속한다. 올림피아. A가 A의 원소이다. A가 A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거야. 그래서 A가 소문자 A가 집합 A의 원소라는 말은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짧게. 알겠죠? 그러면은 또 봅시다. 소문자 B는 집합 A의 원소인가요? 아니야? 맞아. 그쵸? 맞죠? 소문자 B가 집합 A의 원소니까 소문자 B가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괜찮죠? 이런 기호를 우리가 쓸 겁니다. 마찬가지 C도 집합 A에 속한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D는 집합 A의 원소인가요? 아니죠. 그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소문자 D를 집합 A의 원소가 아닌 거잖아. 그쵸? 속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우리가 왜 등호도 보면 x는 3이라는 거랑 x는 3이 아니면 x는 3이 아니다 라고 쓰죠. 똑같은 형태입니다.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알겠죠? 괜찮으신가요? 괜찮은 거 맞죠? 네. 그래서 8쪽 9쪽 얘기 다 했고요. 8쪽 9쪽 얘기 다 했고요. 보기를 좀 찾아봅시다. 물론 이거 8쪽 9쪽에 있는 아래 문제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지. 다 나와 있고 다 푸셔야 됩니다. 답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8쪽의 문제를 봐.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집합 A를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문제에서 설정해놨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쓸 수 있고 원소나열법으로 쓸 수 있고 벤 다이어그램도 쓸 수 있을 것인데 가능하면 벤 다이어그램 버리시고요. 가능하면 버리시고요. 조건제시법으로 쓸지 원소나열법으로 쓸지 그럼 여러분들 편하게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직관적으로는 원소나열법으로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알아보는 거는. 그래서 일단 원소나열법을 적어봅시다. 알아보기 편하니까. A를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10보다 작은 소수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5가 있고요 7이 있고요 이것도 없지. 그쵸? 이것도 없으니까 집합 다 있고요. 집합 A가 이거네요. 집합 A가 이겁니다. 그래서 1번 1은 A의 원소인가요? 원소가 아니죠? 원소가 아닌 거는 우리가 속하지 않는다 라고 쓰기로 했죠. 그럼 2번 5는 집합 A의 원소인가요? 그죠? 맞죠? 응. 원소이니까 속한다. 이렇게 씁니다. 괜찮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북쪽 문제 2번 같이 안 해도 되지? 같이 안 해도 되겠죠?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10쪽.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집합 예시들 좀 몇 가지 봤잖아요. 그치? 아까 봤던 집합 중에서 5보다 작은 자연수들이 있었고요. 소수들을 모아놓은 집합도 있었고요. 그치? 또 1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들을 모아놓은 집합도 있었죠? 그치? 근데 잘 생각해보고 있으면 그런 집합들을 좀 쳐다보고 있으면 소수의 집합? 조금 쓰기 귀찮으니까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합시다.
자연수들의 집합을 나갑시다. 또 써보면 너무 많죠? 그치? 6 다음 자연수 있죠? 또 다음 거 있지? 아무 거 하나 골라도 그 다음 자연수 계속 있죠? 자연수가 무수히 많네요. 그치? 굉장히 많죠? 또 100보다 같거나 같은 자연수의 모임. 이런 것도 있었죠? 그치? 처음 거 있으면은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죠? 4개지. 그치? 원소의 개수 4개죠? 원소의 개수들 좀 찾아볼 겁니다. 원소들의 개수.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지? 99개죠. 왜 끄덕여? 아이씨, 왜 끄덕여? 100개잖아. 99개 아니죠? 아이씨. 원소의 개수가 100개죠. 그치?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아니 뭐 일단 우리가 셀 수 있나? 셀 수가 없죠.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로운 기호를 하나 쓸 건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어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소문자 n에 A라고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집합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NA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렇죠?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N 요 집합 넣었으면 되겠죠?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죠. 그렇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거야.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쓰는 거? 선생님 괜찮아요? 오케이. 이 집합도 한번 써봅시다. 마찬가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A 포괄호에 이 집합 그대로 쓰겠습니다. 3, 100.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쓰고요. 그 값은 100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괜찮으신가요? 그냥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어떻게 막 자연수를 정확히 딱딱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유한 집합이라고 합니다. 유한 집합. 유한 집합 원소의 개수가 좀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일단 예를 놓고 보면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죠. 그치? 이런 애들 우리가 무한 집합이라고 합니다. 무한 집합부터 씁시다. 무한 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집합을 갖다 우리가 무한 집합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개수가 이렇게 잘 몇 개 딱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유한 집합이라고 해요. 이걸 쉽게 쓰면은 무수히 많은 게 아니잖아. 무한 집합이 아닌 애들인 거죠. 괜찮으신가요? 무한 집합이 아닌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좀 말이 좀 복잡한 척 했는데 무한집합 그냥 말 그대로요.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것들.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몇 개, 몇 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일단 우리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괜찮죠? 어? 근데 오케이 알겠어. 그럼 좀 찾아봅시다. 어떤 집합 A가 있습니다.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 이 집합이 있나? 조금 애매하죠. 그렇지? 애매하죠. 를 이런 집합을 왜 정의할 겁니다.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이 공이 아마 빌공, 그러니까 비어있다 할 때 그 공을 해가지고 공집합이라는 것 같은데 공집합이라고요. 어떻게 쓰냐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쓰겠다는 얘기예요. 0을 쓰고요. 짝대기를 씁니다. 0 쓰고 짝대기. 이거 우리가 공집합 기호입니다. 그냥 별 얘기 없이 이런 게 써져 있으면은 공집합인 거예요. 알겠죠? 공집합이 뭐냐면은 원소의 개수가 0인 원소가 없는 그냥 텅 비어있는 그런 집합을 갖다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용어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죠. 그렇지? 새로운 용어들 좀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럼 찾아봅시다. 집합 그냥 모아놓은 거 어떤 대상을 그냥 모아놓은 거고요. 그 집합 구성원들 우리가 원소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집합 원소라고 하고요. 그 원소들 어떻게 쓸 것이냐, 그 집합을 어떻게 쓸 것이냐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가 원소나요법 그냥 쭉 날 쓰겠다고요. 두 번째 조건제시법 조건으로만 써서 그 집합을 그냥 퉁치겠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소수의 부위 이런 식으로 그냥 조건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썼었죠. 아니면 좀 더 직관적으로 난 그림으로 그리겠다. 벤다이어그램이 있었죠. 그런 거구나. 오케이. 원소 쓰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은 그 원소가 그 집합의 아니 어떠한 대상이 그 집합의 원소냐?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쓰려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교류를 도입을 했죠. 삼시장처럼 생긴 거. 삼시장처럼 생긴 이 교류를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A가 집합 A의 원소여서 A는 A에 속한다 라고 이렇게 썼고요. 마찬가지로 B도 A의 원소여서 속한다 라고 썼고요. 근데 잘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 집합에는 D가 없죠. 그러니까 D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속한다가 아닙니다 라고 쓰기로 했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들을 쓰고 보니까 어떤 집합들은 원소의 개수가 4개, 100개 이런 식으로 몇 개씩 딱 떨어진 것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은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 그렇지 않고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몇 개다 구체적으로 몇 개 얘기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한집합이라고 했죠. 그렇지? 그다음 어떤 집합 A가 있어가지고 A의 원소의 개수를 NA라는 기호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고요. 또 특수한 거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 이런 집합도 우리가 새로 정의를 해서 공집합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호를 써서 우리가 공집합을 쓸 거고요.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그런 집합인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다 따라왔죠 여기까지? 좀 합시다.